오늘도 보고 싶었어요. 반갑습니다. 방송공자입니다. 사실 어제 제가 공지를 했어야 되는데 깜빡했는데 오늘 방송을 못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야 되거든요. 오늘 귀 빠진 날이라 가족들이랑 조금 시간을 보내려고 했었는데 공지를 안 했다 보니까 그래도 또 갑자기 아무 일도 없이 뭐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또 방송에 나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용이 좀 짧아요. 그걸 좀 양해해 주시고 어쨌든 시작해 볼게요. 오늘 시장은 조금 특이했어요. 최근의 시장과 좀 달랐어요. 특이하다기보다는 일단 대표적인 게 여기 삼성전자는 올랐고 SK 하이닉스가 0.43% 빠졌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 SK 하이닉스의 흐름이 더 좋았었는데 이게 조정이 나왔다는 게 좀 굉장히 특이한 동향이죠. 그리고 보면 전반적으로 굉장히 빨간색이 많았다. 대형주 중심으로 해서 빨간색이 많았고 여기가 보면 이제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 이쪽이 밸류업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밸류업 보통 이제 보험주나 이런 증권, 금융 이쪽이 있는데 이 밸류업 쪽에 상당수가 지금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고 SK는 빠졌죠. SK 같은 경우에는 오늘 최근에 그 이슈가 있었잖아요. 최태원 회장 쪽에서 항소심을 이제 청구하는데 경중 청구가 받아들여졌다. 근데 뭔가 치명적인 계산에 오류가 있었다. 그래서 항소심에서는 아마도 최태원 회장이 좀 더 유리한 국면이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현대차와 기아차가 추가적으로 좀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고 특이한 건 요겁니다. 가장 특이한 거 2차전지. 2차전지 기업들이 굉장히 강하게 반등했어요. 근데 제가 못 찾은 걸 수도 있는데 2차전지 관련된 흐름을 좀 찾아보려고 했더니 딱히 뭐 엄청난 이슈가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크래프톤이 신작에 대한 기대감으로 게임 주중에서는 굉장히 강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다. 그리고 어제 바이오 쪽 조정이 나왔잖아요. 근데 오늘 바이오가 다시 좀 반등이 나오는 그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장 흐름이 약간은 좀 바뀌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존에 주도했던 AI 쪽이 조금 이제 주춤하고 삼성전자는 이제 레거시 쪽 기반으로 해서 오르는 느낌이 있고 물론 HBM이 추가로 들어갈 수 있다는 기대감도 붙겠죠. 하지만 일단은 레거시 쪽 이게 좀 강해 보이고 그다음에 2차전지 반등, 바이오 반등 이런 것들이 나왔다. 이게 좀 특이합니다. 코스닥에서도 보면 2차전지 쪽이 확실히 좋았어요. 보시면 에코프로 BM 1% 올랐고 에코프로가 2%대 올랐습니다. 그리고 반도체는 또 많이 조정이 나왔죠. PSK홀딩스라든가 뭐 대주전자재료 이런 기업들은 조정이 나왔고 테크윙은 그래도 좀 올랐지만 뭐 ISC 조정 나왔고 그래서 시장이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어제와 좀 다른 흐름이 나왔다. 오늘 사실은 미국 시장에서 반도체가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서도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도 예상을 했었는데 미국 시장의 흐름 자체가 조금 반도체에서 그러니까 빅테크 애들은 좀 추렸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수급이 돌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약간 그런 영향이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알테오젠이 좀 조정을 받고 3천당 지역이 굉장히 강한 흐름. 그러니까 돈이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느낌이었다라고 보이고요. 코스피 시장을 보면 1.2%가 올랐습니다. 강하게 올랐죠. 외국인과 기관이 강한 양매수가 들어왔고 그런데 상승 종목 비중은 39%였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시장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었다. 근데 아까 머니 매매에서는 분명히 좋았잖아요. 이게 어디서 좋았냐? 보세요. 대형주가 상승 종목 비중 75%. 대형주가 굉장히 강했다. 근데 대형주 왜 강했냐? 외국인과 기관이 굉장히 강하게 샀다. 외국인과 기관이 대형주만 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소형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굉장히 힘든 시장이라는 거죠. 그리고 대형주가 올랐으니까 업종으로 봤을 때는 15개가 오르고 6개가 하락하는. 그러니까 대형주가 오르니까 지수는 오르는데 전반적으로 작은 종목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시장이 어렵지? 라는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근데 코스피는 지금 사상 최고는 아니겠지만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국면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시장 자체, 지수는 나쁘지 않은데 전반적으로 체감 경기는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 보시면 2797, 지금 2800을 눈앞에 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지수만 강했다. 이게 보이고 보험, 운수창고, 운수장비 이런 것들이 좀 강했죠. 음식료가 최근에 강했었는데 조정이 나왔습니다. 아까 하이닉스도 조정이 나왔고 음식료도 조정이 나왔고 그러니까 시장이 조금 기존에 있던 수급이 돌아서나 다른 데로 수급이 좀 이전되나 그런 느낌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죠. 코스피에서 종목들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험 올랐고 운수창고 최근에 조정이 굉장히 세게 났던 업종이었죠. 특히나 HMM 조정이 세게 났었는데 이거는 너무 과하지 않나라고 해서 반등이 나오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현대글로비스가 지금 이제 그러니까 현대차 그룹에서
경영승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키가 되고 있는 회사거든요. 근데 이 회사가 실적이 아무래도 좀 좋아질 것 같다. 여기서 배당을 많이 해야지 정유선 부회장이 또 돈을 벌어서 지분을 늘릴 수 있기 때문에 현대글로비스가 배당을 늘릴 것 같다. 그러니까 배당을 늘리기 위해서 실적이 좀 좋아질 것 같다. 이런 이제 얘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운수장비 쪽에서 보면 이제 현대차 기아가 강한 모습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방산 쪽 얘기 들었잖아요. 방산 이게 그저께 굉장히 강했었고 그러니까 이렇게 올랐다가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지금 전고점을 뚫고 이렇게 가는 국면이었기 때문에 방사는 조정이 나와서도 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굉장히 강한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 음식료가 굉장히 조정이 세게 나오는, 그러니까 삼양식품 같은 경우도 5%대 빠졌고 오리온도 5%대 빠지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음식료에 대해서 힘은 조금 빠지는 흐름이 보였다는 거죠. 그리고 대왕고래에서 보면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좀 힘이 빠지는 모습이 나왔고요. 코스닥은 0.3%가 올랐는데 코스피와 비슷합니다. 상승 종목 비중 39%였으니까 전반적으로 좋은 건 아니었고, 아까 에코프로비엔과 에코프로가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대형주 중심으로 좀 강한 흐름, 그리고 삼천당제약이 급등하면서, 삼천당제약은 코스피죠. 어쨌든 이런 그 몇몇 종목들이 급등하면서 지수를 견인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삼천당제약 코스닥 맞죠? 네, 코스닥. 그러니까 삼천당제약이 이제 15% 급등하다 보니까 지수를 조금 이끄는 그런 모습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상승 업종은 19개, 하락 업종은 15개. 상승 업종이 더 많긴 했지만 전반적으로는 그렇게 좋은 시장은 아니었다, 이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어제 보합이었다가 이제 오늘 상승, 외국인이 이제 순매수 전환, 요것들이 좀 의미가 있어 보이죠. 종목으로 보면 카페24가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이거 며칠 전에 제가 얘기 드렸었잖아요. 이게 카페24가 외국으로까지 이제 진출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서 기관 수급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왔었는데, 사실 이 얘기를 하고서 굉장히 마음이 불편했어요. 왜냐면 급락이 나왔으니까. 그렇지만 오늘 보면 다시 유튜브 쇼핑이 진짜 정식으로 이제 런칭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카페24가 여기 들어가는데 여기 수수료가 몇 프로 나올 거다, 이런 이제 얘기가 시장에 돌았거든요. 그러면서 야, 그럼 카페24의 그림이 진짜 큰 거네 라고 하면서 오늘 상한가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운송 쪽 일부 좀 강한 흐름이 나왔고, 태움 로직스 이건 안 살펴봤네요. 그러니까 그리고 의료 정밀기기 쪽 일부 올랐고, 그다음에 반도체가 전반적으로는 그렇게 좋지 않았었는데 파크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제 7%대 오르는 그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왜 급등인지 모르겠네요. 삼성전자 파운드리 때문인가? 삼성전자 GPU 때문인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모르는 게 많네요. 수급을 보면 오늘 좀 이게 특이해서 좀 갖고 와봤는데, 기관도 외국인도 오늘 삼성전자를 샀다. 삼성전자는 이제 조금 수급이 강하게 들어올 수 있는 것으로 바뀌나 보더구나. 외국인 보시면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1200 가까이 매도했거든요. 지금 수급이 완전히 갈리는 모습이 나왔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대한 반응 자체가 달라졌다. 여기에 이제 굉장히 특이한 부분이고, 다음에 두산 엔더빌리티가 오늘 강세를 보였는데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두산 엔더빌리티가 외국 그 외신 쪽에서 실적이 좋은 원전주라고 해서 좀 평가를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오른 것 같고, 그다음에 현대글로비스에 대해서 이제 기관의 순매수가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었고, LG전자, 그러니까 최근에 제가 한번 LG전자 언급했다가 크게 다쳤는데, 이게 냉각 관련해서 이제 신규 수주가 나오다 보니까 새롭게 밸류업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급락이 나왔다가 오늘 다시 6%대 반등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그다음에 포스코홀딩스라든가 그리고 여기 LG노이솔루션, 삼성 SDI 이런 2차전지 관련된 주식으로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왔다, 이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혹시 이쪽 관련해서 왜 이런 동향이 있었는지 아시는 분들은 댓글로 좀 주세요. 그리고 코스피는 보시면 이제 52주 신고가 보이고 있죠. 2797, 이제 곧 2800을 도달하는데, 계속해서 얘기드리지만 이 91선을 깨지 않고, 이 91선의 추세 자체가 깨지지 않고 반등이 나기 때문에 전고점을 충분히 넘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계속 드렸어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근데 결국 넘어섰고, 근데 이게 또 삼성전자의 힘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시장으로 온기가 퍼지지 않는 건 조금 아쉽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 이제 삼성전자는 조금은 담으려고 할 것 같다. 기관도 그렇고 조금 이제 마음이 급해지는 구간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오늘의 테마주를 보면 삼천장제약과 JNTC 그리고 덱선테코피아, 이건 이제 선대인 TV에서 밀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들이라고 하는데, 이 종목들이 정확하게 또 올랐어요. 삼천장제약 15%, 16% 가까이 올랐고, 그다음에 덱선테코피아도 13%가 올랐고, 그다음에 JNTC도 어디 있었는데? 여기다. JNTC도 이제 올랐고.
이게 이제 대표적인 선대인 TV 종목이고, 그다음에 옵투스 제약 같은 경우는 삼천당 제약의 자회사예요. 예전에 이제 DHP 코리아라고 인공 눈물 만드는 회사인데, 어쨌든 여기도 19%가 같이 오르는 흐름이 나왔다라는 거죠. 삼천당 제약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게 GLP-1 관련해서 기존에는 이제 아일리아 관련이었는데 어제 자사주를 매도하면서 GLP-1 공장을 투자하겠다라고 발표가 나왔고, 이렇게 GLP-1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게 이 비만 치료제였기 때문에 이 GLP-1 관련해서 만약에 신규 모멘텀이 발생한다 그러면 전고점을 분명히 넘을 거다. 그리고 이번에 전고점을 돌파해서 올라간다 그러면 추가적인 강세가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오늘 정확하게 좀 그런 모습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어제 공시 종목 중에서 제가 이걸 언급할까 말까 했던 종목들 중에 특이한 게 고려시멘트와 넥스틸인데 이 종목들이 오늘 급등했습니다. 보면 고려시멘트 같은 경우 시가총액이 어제 기준으로 한 600억대 됐을 거예요. 근데 시가총액이 그렇게 작은데 500억대 유상증자를 발표했거든요. 근데 최대 주주 관련된 이제 주주들이 이 특수관계인들이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건이었고, 목적은 유상증자하고 이제 사업 다각화를 한다는 거였어요. 근데 사업 다각화를 최근에 보면 블루원 경주라고 해서 이 경주 쪽에 있는 레저 단지를 뭐 인수하는 그런 이제 발표가 있었는데, 그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아니었던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렇게 시가총액이 작고 또 대규모 유상증자 한다는 건 개인적으로는 뭐 그렇게 크게 부각될 수 있나? 라는 생각이 있긴 했었어요. 넥스틸 같은 경우에는 1600억 규모의 투자를 한다고 발표했는데 이게 풍력 발전의 하부 구조물을 한다고 얘기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위치가 어디냐? 포항 쪽이에요. 포항 쪽에 있다 보니까 대왕고래 테마에도 조금 엮인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여기에 고려시멘트 같은 경우는 24%가 올랐고 넥스틸은 상한가를 기록했다 라는 게 특징적이죠. 그리고 방산 반등할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7.96%, 8% 가까이 올랐고 LIG 넥스원도 이제 5% 오르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이 엄청나게 좋았다라고 볼 수 있는 건 아닌데 개별 종목단에서 보면 그래도 뭐 10% 이상 굉장히 강하게 오르는 종목들은 여전히 이슈별로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얘기 드리면 DI가 이제 SK하이닉스 쪽으로 뭔가 퀄이 통과돼서 장비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얘기가 돌면서 오늘 굉장히 급등했었는데 이 시장이 20% 갔다가 뭐 3% 올랐다가 다시 11% 갔다가 굉장히 변동성이 좀 심했어요. 그래서 종목단으로 또 보면 아까 카페이샤도 말씀드렸지만 카페이샤도 변동성이 굉장히 컸거든요. 아침에 유튜브 쇼핑이 오픈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처음에 뭐 12% 올라갔다가 다시 뭐 한 3%대 내려갔다가 이렇게 꽂으면서 이제 상한가를 가기 때문에 종목별로는 변동성이 굉장히 클 수 있고, 이거를 괜히 쫓아간다 그러면 위에서 물려서 밑에서 손절한 다음에 날아가 버리는 그런 흐름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무리하게 추격 매수할 때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시장 자체가 추세가 약간 변화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강하게 뭔가를 따라 사는 시장의 구간은 조금 아닌 것 같다. 다만 따라 사는 게 이제 급등할 때 따라 사는 건 아니지만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주봉으로 누웠다가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이렇게 갈 때, 이때는 이제 시세가 나고 뭔가 이제 강한 힘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게 방산이라든가 삼천장 지역에서 보였던 건데, 그런 종목들은 조금 더 관심을 보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올랐던 것들이 쉬었다가 다시 가는 그런 국면 말이죠. 근데 밑에서 이제 갑자기 치고 올라가면서 우리 페이크예요, 페이크. 오히려 이제 밑에서 치고 있다가 올라갈 때 페이크가 많은데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얘기는 이제 좀 짧게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분명 내일 더 행복해질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내일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